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일감을 대거 따냈습니다. 이 수주 척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삼성중공업이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 TEU급 컨테이너선 24척의 건조 일감 대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선가는 척당 1억 7,500만 달러, 24척 계약가는 총 42억 달러 수준입니다. 신조선은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데요. 에버그린과 양민해운이 1,500에서 3,000 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최대 20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어서죠. 글로벌 선사들은 IMO의 환경 규제에 따라 메탄올 동력 컨테이너선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연간 95억 달러라는 수주 목표 아래 이미 34%를 달성한 삼성중공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번 조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타이완발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에요. 덕으로 단독 기사죠. 보면은 컨테이너선 24척, 그 가운데 대부분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이게 24척을 전체 했을 때는 5조 5천억 원 규모,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수주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이 기사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선박과 조선업,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말 사이에 나온 자료인데요. 6월 수출입 동향 자료입니다. 이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6월에 무역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흑자가 나왔습니다. 흑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지난해 2월 이후에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이제 상저하고 가능성이 커졌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흑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6% 감소해서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입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게 하락하면서 그보다 더 많이 감소했죠. 11.7%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진 않았는데 그거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흑자가 나왔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흑자는 흑자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뭐가 좀 잘했냐, 이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반도체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28% 줄었고요.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 이런 것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직 주가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자동차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선박. 이 선박이 98.6%, 거의 100%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출입 동향에서 나오는 무역 수지, 그리고 경상 수지에서 나오는 상품 수지, 이 두 개는 비슷한 듯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가장 쉽게 하려면은 무역 수지는 관세선 통과, 그리고 상품 수지는 소유권 변경,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주인공인 선박입니다. 선박은 만들어서 주문이 들어오고 파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이죠. 한 2-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런데 상품 수지 측면에서는 소유권 기준이니까 이거는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변경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선박은 바로 상품 수지에는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쉽게 보자면요. 반대로 무역 수지 관세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반영되진 않고 2-3년 뒤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역수지상에 선박이 100% 수출이 늘었다는 거, 최근에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랑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 무역수지상의 선박, 이 측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장기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변수를 말씀을 드릴 시간이죠. 오늘의 변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박이라는 이 산업 자체의 변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자체의 변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조선업입니다. 덕으로의 재밌는 기사가 있네요. 한국조선의 실적 회복 마지막 변수가 러시아 리스크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내려오면은 하나오션이 최근에 러시아 선주 3곳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LNG 운반선 3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러시아가 말썽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경제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자재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됐고요. 선조, 건조 대금도 제때 계약을 받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하나오션만의 문제일 것이냐? 그럴 리가 없겠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배는 계약을 한번 하고 나서 이게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바로 끝나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 이걸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배가 도크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받을 수주, 그리고 건조 이런 데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새로운 선주를 찾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러시아 친구인 중국입니다. 5월 수주량을 보니까요. 5월 전체 발주가 79척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중국이 68%, 한국이 25%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가장 싼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기술력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과는 직접 경쟁이 조금 힘든 편이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선박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서 중국이 저가 수주를 무기로 수주전에 나서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선박, 그러니까 LNG선이나 LNG 추진선, 메탄올선 같은 거에 집중을 하면서 직접적인 위협인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중국이 기술 경쟁력을 계속 높여가는 시기에 점유율 측면에서 치고 나간다.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산업 차원의 변수는 다시 한번 이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자리를 자동차나 선박,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메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액이 여전히 전체 수출액의 16%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박 많이 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비중으로 봤을 때는 5%가 조금 안 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선박 그리고 조선업 이쪽에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선박 쪽은 더 좋아지고 그것도 장기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선업 자체로는 러시아의 이 계약 문제 이런 리스크가 있고요. 중국의 저가 수주 같은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전체 경기 측면에서는 조선업의 비중이 워낙 제한적이니까요. 결국에는 반도체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많은 함의가 있을 텐데요. 이 내용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